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21번째 열빙어입니다. 열빙어는 되게 중요한 마초 생선인데요. 어, 대구 아시죠? 대구. 대구의 주요한 먹입니다. 그리고 고등어도 좋아하죠. 자, 이게 물론 뭐 열빙어가 태평양에도 있지만 가장 많은 쪽은 북대서양인데요. 아이슬란드 근처에 있는 열빙어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면 이 빨간 쪽이 알을 낳는 산란하는 곳이죠. 거기서 부화한 새끼들이 위로 올라가서 큰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빙어 자체가 얼음 고기란 뜻이죠. 그래서 바다 빙어과에 있는데 한국에도 화천인가요? 어디서 산천 빙어 축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빙어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강에도 있습니다. 근데 열빙어는 바다 그중에서 바다 빙어에 속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학명부터 보시겠습니다. 학명은 말로투스 빌로소스고 차가운 수온에 서식하지만 따뜻한 비교적 따뜻한 하다는 얘기예요. 해변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산란을 합니다. 지금 바닷고기도 열빙어를 좋아하죠. 지금 입에 물고 있네요.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은 너무 따뜻해서 없고요. 북극해 이런 쪽에 온양에서 주로 살고 어, 이 북쪽으로 가는 이유가 빙산 근처에 플랑크톤이 많대요. 원래 찬물이 산소도 용존 산소도 많고 그리고 영양분도 많죠. 하지만 어, 추우면은 우리 몸에 있는 뭐라 그러나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돼야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는 이유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고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가 37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27도, 그러니까 10도 정도만 낮아져도 30분 이상을 버티질 못해요. 30분 이상이 되면 체온이 낮아지면서 안에 있는 화학작용들이 전부 우리 몸에는 기본 대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호흡도 이루어지고 어, 거기 호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들이 사용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전부 생화학 작용들이죠. 그 생화학 작용이 멈춥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의식이 없어지죠, 먼저. 그러면서 숨을 몸을 이제 가누지를 못하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잘 때 우리가 의식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폐에 물이 들어가고 폐에 물이 차면 우리는 그걸 익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죽는 거는 심장 쇼크로 해서 바로 찬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은 보통 체온 저하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익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의 포인트는 찬물이 산소도 많고 영양분도 많지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빙어는 그래도 조금 추운 데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명은 캐펄린인데 CAPELIN 하고 그냥 CAPLIN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더라고요. 자, 길이는 별로 크지 않죠?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작은 편인데 보통 한 25cm까지 암컷은 크고 수컷은 조금 작습니다. 20cm. 그리고 체중도 뭐 그만큼 크진 않아요. 이거를 어, 예,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네요. 보통은 산란을 할 때 해저에 산란을 하는 그런 열빙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모래가로 해변을 이렇게 점프를 해요. 그래서 점프해서 해서 해변에서 알을 낳고 대부분은 죽습니다. 특히 수컷은 다 죽고요. 암컷은 알 낳고 바로 다시 점프를 해서
바다로 돌아가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에 또 산란하러 오죠. 등은 올리브색이고 배는 은색인데 수컷은 산란기에는 배가 무지개색으로 바뀌어서 특이하죠. 그리고 5월 말 남쪽 해안으로 집단해서 이주해서 야간에 이제 점프를 해서 산란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있는 뉴펀드랜드에서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그 백사장으로 가서 그냥 거기 알을 낳고 죽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이 열병을 잡는 것도 아니죠. 그냥 수거를 해서 사료로 쓰거나 먹기도 합니다. 이게 맛은 청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어나 대구나 아까 보신 바다새가 엄청나게 먹죠. 치어는 플랑크톤 아까 말씀드렸죠. 그를 주로 먹고 작기 때문에 그리고 크면은 플랑크톤뿐 아니라 새우나 갑각류까지 추가합니다. 그물로 포획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우나 갑각류 혹은 플랑크톤을 낚시 미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그물로 포획을 하고 알은 일본에서 비싼 와사비 캐비어로 판매를 합니다. 뭐 작기 때문에 절이거나 튀겨서 먹거나 청어도 그 신선한 경우는 회로 먹죠. 회로 먹기도 하고 통조림으로 섭지도 하고 혹은 얼려가지고 수출도 합니다. 한국에도 캐나다산 열빙어를 수입해서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말려가지고 요즘은 건조기가 있죠? 건조기로 해가지고 말려서 강아지 먹이로 주는데 이게 간식으로 주는데 아주 좋아해요. 물론 말려진 거를 사서 하면 되는데 말려진 걸 사면 되게 비싸고요. 그냥 얼린 상태인 거를 말려서 하면 거의 뭐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강아지만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먹이사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수은 축적도도 높지 않고 맛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기도 해요. 제가 있는 집에도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563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열빙어는 상당히 우수한 생선이기 때문에 식용으로도 좋고 낚시는 너무 작아서 어렵겠지만 뭐 그물로 주로 뭐 해변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먹어도 좋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